세종시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첫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미래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보안 기술을 뽐냈습니다. 천안시가 택시난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운수 종사자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세종시청 1층에 시민 영웅 47명을 기록한 디지털 명예의 전당이 조성돼 11일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PC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이용이 늘고 나아가 AI나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최신 사이버 보안 기술을 접해볼 수 있는 행사가 세종시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국의 사이버 보안 인재들이 세종에 모였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린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49개 팀 170여 명. 웹이나 시스템 혹은 암호 해킹 등 4가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션이 주어지면 이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방식의 대회입니다.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드문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재 보안과 관련해서 대학원 전공 중인데 졸업 후에도 계속 보안 쪽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회를 통해서 이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입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구축 중인 세종시에서 이런 경진대회가 열림으로써 정보보안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전국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는 세종시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획전 시장에선 31개 업체가 참여해 차세대 사이버 보안 기술을 선보이는 한편 채용 박람회까지 동시에 열려 대회에 참여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 등이 이뤄졌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첫 대회를 계기로 내년부턴 국정원 등과 공동으로 개최를 정례화함으로써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학생 사이버 보안 대회로 키워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 아산시을이 지역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종시를 찾아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유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 의원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소신 있는 40대 젊은 당대표가 필요한 시기라며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인 자신은 지금껏 오로지 본인의 능력을 발판으로 문재인의 대변인이자 이해찬의 전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의 재구성과 통합의 정치 등 쓸모있는 민주당을 위한 강훈식의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박영진 의원이 한 막판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의 단일화는 아무런 파괴력도 의미도 없다는 말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세종시청 1층 로비에 지역 발전을 이끌고 헌신해온 시민 영웅 47명을 기록한 시민 명예의 전당이 조성됐습니다. 세종시는 명예의 전당에 오른 주인공들인 시민대상 수상자와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은 스마트시티답게 금속 부조 형식의 동판에 대형 디지털 전광판과 터치형 모니터를 결합한 스마트 상징물로 제작됐습니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최민호 시장은 명예의 전당 조성을 통해 앞으로도 전당에 오를 시민들이 보다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는 8월분 정기분 주민세로 약 16만여 건에 대해 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 전용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대에서 기산 2통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달 중 1구간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기산 2통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폭 4m의 좁은 마을 도로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크기가 큰 마을버스와 농기계 등이 지나다니는 길로 이동 시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제일 큰 차니까 그게 불편하죠. 차 비켜다니자면 그것도 힘들고. 경찰대에서 기산 1통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이달 착공됩니다. 전체 구간은 1.1km로 폭 4m 도로가 12m인 왕복 2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며 2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번에 착공되는 도로는 황산길에서 기산 2통으로 이어지는 약 450m 구간입니다. 나머지 650m 이 구간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도로를 2차선을 확보함에 따라 주민 생활 불편도 해소하고 마을 간 연계하는 도로 기능을 확보하여 주민 생활에 편익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구간 공사는 내년 말 완료될 예정이며 아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2구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지난해 빵의 도시를 선포하고 빵빵데이를 비롯한 브랜딩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파급력이 지역 낙농업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원유 소비 촉진을 위해 천안시와 유제품 기업, 제가협회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 있는 국내 굴지의 유제품 회사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등 우유 소비가 줄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천안 일대에서 수급하고 있는데 지역 낙농업계도 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와 유제품 생산기업, 제가협회가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선포한 빵의 도시 브랜딩 사업의 연장선상입니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 보면 한 20%에서 30%가 좀 감소돼서 저희 농가에서 수거하는 원유들도 많이 지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을 통해서 지역 원유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사용이 되면 또 천안시의 좋은 또 품질의 제품들을 앞서 딸기를 비롯한 지역 농산물에서 낙농업까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된 겁니다. 이미 제빵업소에선 천안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주 재료로 한 신제품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른 업소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원유를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또 제과협회 회원들끼리 그걸 다 공유를 해서 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원유를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해서 빵의 도시 천안 브랜딩 사업의 조기 안착은 물론이고 또 지역 경제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월 9일과 10일에도 빵빵데이 천안 행사를 열고 빵마켓과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11일 기준 천안시 관내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모두 97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만 20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올 연말까지 이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년 이내 신규 체납자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체납의 장기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천안시가 택시 운수 종사자 부족에 따른 택시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법인 택시에는 경영비 절감을 위해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택시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를 위한 각종 행사 경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종료된 개인 택시 이자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사기 진작을 통해 이직은 방지하고 신규 유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3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천안사랑카드와 천안 행복콜택시를 연계해
이용자에게 10%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한편 현재 천안시에는 개인 택시 1,450대와 법인 택시 752대 등 모두 2,202대가 운행 중이지만 운수 종사자 부족으로 120대의 법인 택시 운행이 멈춘 상태입니다. (17주년을) 맞은 올해 8.15 광복절은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데요. 김대훈 충남동부 보훈지청장은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몸을 바친 유공자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공훈을 더욱 높이고 보답하는 길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대훈 지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보훈지청이 충남의 동북부 지역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이제 충남 동부보훈지청은 이제 국가보훈처의 이제 그 기본 조직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의 천안시, 아산시, 이제 공주시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제 국가보훈의 이제 든든한 그 행정을 위해서 실천하는 하부 그런 기초적인 조직입니다. 그 이제 주요한 업무로는 이제 국가유공자와 이제 그 유족들의 그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이제 교육 지원이라든지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등의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민들의 이제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정부 기념일 그리고 이제 그 현충일이라든지 6.25 기념식 등의 행사를 이제 여러 기관과 같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으셔서 우리 보훈 가족들이 좀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올해는 8.15 광복 77주년이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데 지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광복절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일제 그 강압에 의해서 이제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 우리 선조들이 이제 뭐 많은 희생과 그리고 이제 헌신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국권을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이 날은 이제 단순히 쉬어가는 그런 날이라기보다는 우리 뼈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고 그 선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그 본받자는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셔서 한 번 더 광복절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우리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만큼 한 번 더 의미 있는 뜻을 좀 새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보면은 우리 동부 지역에 독립유공자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몇 분 정도나 계시고 현재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관내에 지금 그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이 이제 189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천안시가 81명 정도가 계시고 세종시가 이제 33명, 그러면 아산시에 이제 46명, 공주시에 이제 29명들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런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독립유공자 예우법을 제정해서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그 보상금을 지급해주고 있고요. 이제 보상금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자녀라든지 이제 손자녀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생활 수준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생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묘지 그 관리 비용 그리고 이제 손자녀들에게는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취업 지원이라든지 교육 지원 등 이런 혜택을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든든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그 무호적으로 계셨던 우리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호적을 부여하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지난번에 그 독립기념관에서 이제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해서 이제 그 가족관계 등록부를 이제 창설하여 이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제 부여하는 행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행사에 있는 156명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지양시 이제 윤동주 지사라든지 그다음 이제 그 스티븐슨을 처단한 그 장인환 지사 그리고 이제 봉오동 전투와 이제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끈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강북군 총령을 그 조직한 오동진 지사 등이 있습니다. 그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은 이제 일제 강점기 이제 조선 민사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그 외국으로 이주했다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강복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공직 서류상 고적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처에서는 196명에 대해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하여 등록 기준지를 독립정신이 이제 서려 있는 독립기념관 주소지인 이제 독립기념관로 일로를 지정하여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삶을 예우하였습니다. 네, 정말 이제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요즘 들어서 우리 그 유공자들 명패 달아드리기 운동을 또 하고 계세요. 어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독립유공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국가유공자들을 이제 계속 19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35만 명을 달아드렸습니다. 이제 호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무공수훈자라든지 이제 전공상 군경의 유족들이 계시거든요. 한 10만 명 정도를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제 저희 이제 충남 동부보훈지청 관내에는 그 유족분들이 한 2,000명 정도 계십니다. 이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명패를 달아드리고 있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정에 가서 직접 달아드립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이제 이벤트를 마련해 가지고 그러고 이제 각 지역의 시장님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이제 보훈단체장님들이 이제 함께 참여해 가지고 같이 명패를 달아드리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 보훈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마음을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 어린 자녀들이 또 부모님과 함께 현충시설을 좀 방문한다고 하면 어떤 그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서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런 현충시설이 있을까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한 38개 정도의 현충 시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다 가볼 만한 곳인데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제 소개를 해드릴 만한 곳이 이제 이동영 서구 이동영 선생님과 이제 유관순 열사의 생과 기념관을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제 천안에 있고 또 접근하기가 또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이제 두 분의 유적지는 이제 발자취와 생활선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 함께 있어서 어린 자녀들의 교육적인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문화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분들이 미리 신청하면은 또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그리고 보훈가족 여러분, 보훈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몸을 던져 국가를 지킨 그런 유공자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그분들의 공헌을 높이고 보답하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이정과 가치가 혼재해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보훈만큼 이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순간 가치는 없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제 저희 충남 동부보훈지청은 보훈의 가치를 이제 지역 사회에 곳곳에 전달하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더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시 보건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 충남지회가 찾아가는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장소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12개 읍면 보건지소로 일반 검진을 비롯해 4대암과 성인병 등을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올해 건강검진 미수검자로 검진일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을 한 뒤 검진 장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보건지소별 검진 일정은 각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합니다. 온라인 추모관은 천안시청 누리집 메인 화면에 있는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온라인 헌화와 함께 추모의 글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라 현장 추모는 취소하되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문제를 세상에 처음 알린 지난 1991년 8월 14일을 기려 정부가 2017년 법률로 정한 국가기념일입니다. 아산시가 고불 맹사성 기념관에 전시하고 연구 또는 교육 자료로 활용할 유물을 공개 구입합니다. 대상 유물은 맹사성 선생의 삶과 활동을 조명할 수 있는 자료나 국가사적인 아산맹씨 행단과 관련한 서적과 유물 등입니다. 유물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 소장자나 단체는 고불 맹사성 기념관 또는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다음 달 7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오는 31일까지 한 달 살이 도고온천 2기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이번 도고 한 달 살이는 식물과 행복한 마을 도고온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참여한 청년들은 식물을 주제로 한 문화기획 또는 창업, 농업 등의 프로젝트나 식물 테마의 로컬 상품 제작, 치유 원예 등을 통해 도고를 청년마을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